키보드가 왜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가 아는 현대식 노트북 키보드는 타자기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처음에는 피아노 건반 같은 키였고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편리하지 않았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글자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그로 인해 기계적 걸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그래서 타이핑하는 게 꽤 성거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타자기의 발명가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레섬 숄츠는 대신 쿼티자판 배열을 생각해냈어요. 그 배열에 대한 아이디어는 ST나 TH와 같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문자의 조합을 서로 떨어뜨려 배열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문제를 예방했죠. 이 재편성은 양손이 교체할 수 있게 해서 타이핑 속도를 증가시켰어요. 둘 다 똑같은 기능인데 왜 두 개의 쉬프트 키가 필요할까요? 그냥 키보드 키 한 개보다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용해야 하는 키가 키보드의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쉬프트를 쓰고 키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 쉬프트를 쓰세요. 두 개의 Alt 키와 두 개의 컨트롤 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스캔 코드는 서로 다르므로 원하는 경우 수동으로 각각의 다른 기능을 할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제 키보드 설정에서 오른쪽 Alt는 독일어 문자 SZ를 입력할 수 있지만 왼쪽 Alt로는 입력할 수 없어요. 키보드에 달린 작은 발은 사실 표준이에요. 키보드 높이는 0도에서 15도 사이의 각도가 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참고로 권장 각도는 5도에서 12도예요. 발을 밖으로 펼친 이유는 키를 보고 타이핑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는 이 경우 손목이 구부러져서 이런 자세로 타이핑하는 것이 피곤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발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죠. 여기의 기호는 새로운 인터넷 발명품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구원들은 적어도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이 기호가 발견된 최초의 문서는 1536년 것이었어요. 앳이 어디에, 어디로 또는 어딜 향해를 의미하는 라틴어 에드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처음에 이걸 에드로 썼지만 D의 위로 그은 획이 A의 왼쪽으로 휘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짧게 하기 위해 D가 A 주위의 원으로 대체되었어요. 또 이건 옛날에 가격을 표시하는 데 흔히 사용되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동안 이 기호는 사라졌어요. 심지어 최초의 타자기 자판에도 없었죠. 하지만 컴퓨터의 발달로 사람들은 여러 기계를 연결하기 위한 기호가 필요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특정 컴퓨터의 특정 사용자에게 뭔가를 보낼 필요가 있었고 사용자의 이름과 컴퓨터의 이름이 뭔가에 의해 구분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시 옛 기호로 돌아왔어요. 한편 화장솜의 두 면은 각각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어서 달라요. 솜은 부드럽고 강하고 액체를 흡수할 수 있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자리가 봉합돼서 모든 걸 고정시켜주죠. 패드의 매끈한 면은 제품을 바르기 위한 거고 무늬가 있는 면은 클렌징과 메이크업을 지우기에 제일 좋아요. 또 모든 화장솜 팩 옆면에는 끈이 있어요. 봉지를 적당한 곳에 걸 수 있죠. 그리고 봉지 밑에 절취선이 있는 곳을 열어 밑에서 하나씩 꺼내면 돼요. 계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모든 계란은 숫자가 찍혀있고 계란에 대한 걸 알려줘요. 첫 번째 자릿수는 0, 1, 2 또는 3일 수 있으며 계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줘요. 0은 유기농, 1은 방목해서 키운 것, 2는 실내에서 키운 것, 3은 가구가 있는 사육장에서 키운 거예요. 고급스럽게 들리죠? 그리고 계란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국가 코드 글자들이 있어요. 5자리 중 나머지 4자리는 계란 생산자의 정확한 코드예요. 또 계란 상자 옆면에 3자리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계란이 생산된 날을 나타내요. 그래서 001은 1월 1일, 120은 4월 30일을 의미하고 365는 12월 며칠이죠? 31일이죠. 집중하셨군요. 모든 달걀은 일반적으로 흰색 또는 갈색이에요. 색은 암탉의 품종에 따라 달라요. 전형적으로 하얀 닭들이 흰 알을 낳고 어두운 닭이 갈색 알을 낳아요. 하지만 같은 품종의 닭이라도 특정 암탉의 유전자에 따라 다른 색깔의 알을 낳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닭의 품종은 푸른 빛을 띤 알을 낳아요. 그리고 흰 달걀과 갈색 달걀 사이에 영양학적인 차이는 없어요. 아침에 쓸 물건 얘기를 하자면 커피를 젓는 스틱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보통 플라스틱은 뜨거운 음료에 넣으면 휘어요. 구멍이 있으면 스틱이 더 단단해지고 열을 견딜 수 있어요. 보너스는 이렇게 하면 생산하는데 필요한 플라스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나무 젓가락 한 쌍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나요? 잘 됐어요. 새 젓가락이에요. 이런 식으로 항상 누가 이전에 사용한 젓가락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들은 전자레인지 방사선 음식으로 통과시켜 요리하고 가열해요. 이 방사선은 음식을 데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이 사람들에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사선에 노출되면 화상을 입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우리 아빠를 팝이라고 불러요. 이런 이유로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되었어요. 플라스틱과 유리로 만들어진 문은 내부의 방사선을 막기엔 충분하지 않았고, 그러니 전자레인지 문에 있는 격자 무늬에 고마움을 표하세요. 이것은 금속을 만들어줬고 마이크로파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무늬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존재해요. 카메라 품질이 좋은 대부분의 휴대폰은 여러 개의 렌즈가 있어요. 이것들 각각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어 한 렌즈는 일반적으로 더 선명한 디테일을 얻기 위한 근접 촬영에 사용되지만 움직이는 사물은 잘 포착하지 못하죠. 그래서 두 번째 렌즈는 종종 움직이는 사진을 찍기 위해 추가돼요. 다른 렌즈도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다른 용도가 있을 거예요. 셀카가 SNS 세계를 점령하면서 핸드폰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셀카를 찍을 때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카메라가 왼쪽 구석에 있으면 셀카를 찍는 사람이 얼굴 각도와 카메라가 같은 선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천재적이죠? 이렇게 하면 사진이 더 잘 나오고 자연스러워 보여서 찍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대부분의 핸드폰 후면 카메라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손잡이 분들께는 죄송해요. 다수의 오른손잡이를 위해 이렇게 고안되었습니다. 모두가 에베레스트 산에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입니다. 바닥에서 정상까지 10km가 넘는데요. 마우나케아가 가장 높은 산이 되지 못한 이유는 산의 대부분이 물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달보다 더 넓어요. 달의 지름은 3,400km가 넘는 반면 호주는 나라의 끝에서 끝까지 너비가 거의 4,000km입니다. 호주가 더 넓기는 하지만 육지 면적을 따지면 달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3,8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거든요. 휴, 정말 크네요. 치즈 같은 구멍도 많고요. 아나티데포비아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오리나 거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공포증입니다. 오리나 거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심지어는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시당하는 기분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죠. 이 공포증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이든 두려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화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오리라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꽥 소리가 오겠어요. 까마귀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주 잘 알아보고 심지어 오랫동안 사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까마귀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겠어요. 원한을 품은 까마귀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까마귀가 어떤 까마귀인지를 쉽게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괴롭히지는 말고 손만 흔들어주세요. 중앙아메리카의 요로시에는 생선의 비라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매년 5월이나 6월에는 폭우가 마을을 휩쓸고 다니면서 거리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떼를 남깁니다. 이 현상은 용오름이나 물토네이도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물고기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죠. 무료 해산물 배송인가요? 아, 좋아요. 빛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광자는 태양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이동하는데 수천 년, 어쩌면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표면에 닿으면 인간의 눈에 도달하는데 평균 8분 2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햇빛은 인류 자체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어에는 더스로 끝나는 단어가 4개뿐입니다. 엄청난, 끔찍한, 놀랄만한, 위험한. 제 성적 얘기인가요? 포크 위에 스파게티 한 가닥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파게토라고 해요. 이탈리아어에서 복수형은 단어가 I로 끝나고 단수형은 O로 끝납니다. 모든 유형의 단어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뇨끼 대신 요꼬, 페투치니 대신 페투치노, 맛의 선물 상자 같은 라비올로라고 할 수 있겠죠. 우연히 사과, 복숭아, 배에 붙은 과일 스티커 중 하나를 드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어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식용이란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스티커는 그냥 여러분의 몸을 떠날 거예요. 이 스티커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FDA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과일을 먹기 전에는 과일을 씻고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돌고래는 각각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친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돌고래가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궁금하네요. 프랭크, 봐! 저 털없는 원숭이들이 다시 물속으로 돌아왔어. 히히! 점원 초콜릿 케이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름은 독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케이크는 1852년에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든 미국인 제빵사 세뮤얼 저먼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펠탑은 여름에 열 팽창으로 인해 15cm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더운 날 동안 철이 열을 받으면 입자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죠. 태양계의 두 행성은 다른 행성과 반대로 회전합니다. 금성과 천왕성이 뒤로 회전하는 행성이에요. 또한 금성은 지구 기준으로 243일마다 자전을 마치는데요. 태양계에서 가장 긴 하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퍼핀에게는 퍼플링이라는 귀여운 이름이 있습니다. 아기 퍼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부모 퍼핀은 한 번에 약 10마리의 물고기를 부리로 옮기죠. 우리가 자는 동안 어떤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 나쁘거나 강력한 냄새도요. 우리의 미각과 후각은 비행하는 동안 20에서 50%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내식이 항상 종이 맛이 나거나 너무 짠 맛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저 항공사들의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네요. 어떤 시계 광고를 보든 시계판의 시간은 항상 10시 10분일 겁니다. 바로 그 각도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죠. 마치 미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시계의 상표명은 12시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영단어 스튜어디스는 키보드의 왼쪽으로만 칠 수 있는 가장 긴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는 더 이상 많이 사용되지 않죠. 요즘은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부르잖아요. 어이 거기라고 부르는 바보들은 보통 비행 도중에 비행기에서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가장 긴 영어 단어는 189,819라는 엄청난 글자 수를 자랑합니다. 그 철자를 다 쓰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하긴 싫지만 돈은 사실 종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주죠. 대부분의 지폐는 린넨 25%, 면 75%로 되어 있어서 특이한 모양과 느낌이 나는 거예요. 19세기의 돈은 양피지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과는 달리 쉽게 위조할 수 있었죠. 에펠탑은 여름에 거의 15cm 더 높아요. 어떤 물질을 가열할 때 그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더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런 걸 열팽창이라고 불러요. 온도가 내려가면 물질은 다시 수축해요. 이런 효과는 기체에 더 두드러지지만 철을 포함한 액체 및 고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리와 같은 큰 구조물들을 확장 조인트를 사용해서 지어요. 이것들은 구조물이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이런 변화는 아무 손상도 일으키지 않죠. 저도 그런 바지가 몇 개 있어요. 꿀은 상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꿀벌들은 달콤한 꿀을 모으기 위해 꽃 위에 앉죠. 그런 다음 그걸 자신들의 벌집으로 옮겨서 다른 일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벌들은 액체를 반복적으로 마시고 역류시켜서 꿀에 있는 수분 함량을 줄여요. 벌이 토한 거네요. 이들의 배에 있는 특별한 효소가 꿀에 포도당을 분해하고 그래서 꿀이 산성을 더 띠게 돼요. 벌은 꿀을 벌집 안에 넣고 물이 더 빨리 증발할 수 있게 날개로 부채질하기 시작해요. 이제 꿀은 산성이 아주 높고 수분 함량은 낮아서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죠. 나머지 음식들을 상하게 만드는 박테리아는 이런 환경에선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래전 사람들은 매트리스를 바닥에서 들어올리지 않았어요. 이 관습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고 다른 문화에서도 계속되어 왔어요. 사람들은 바닥이 차갑다는 것과 땅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침대를 더 쉽게 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전 집들은 외풍이 더 심했어요. 문 밑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었죠. 중앙난방은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하게 지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바닥만큼 춥지 않을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침대를 쉽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평범한 집에서 바닥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더러웠고 그 모든 흙들이 보통 침대로 옮겨지곤 했었죠. 지금 계속 더러운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리정돈하는 걸 타고난다고 생각하나요? 어쨌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화장실을 쓰고 빗으로 머리를 다듬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했고요. 우리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자연적 욕구는 혐오감에서 비롯돼요. 그게 우리 몸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다양한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도와주는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린 특정한 냄새와 물건에 더 민감해요. 하지만 여전히 꽤 허접한 습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 키보드에서 간식 먹는 거요. 전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깔끔한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울뱀은 주변을 정돈하는 걸 좋아해요. 그중 일부는 사냥할 때 지저분한 풀을 쓸어내기 위해 근육질의 목과 삼각형 머리를 사용하기도 해요. 많은 동물들은 미래의 먹이를 찾을 때 길을 닦는 걸 좋아해요. 파충류도요. 풀이 줄어들면 먹이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죠. 맹금류들도 정리하고 먹지 않은 음식, 달걀 껍질 또는 둥지에 있는 다른 쓰레기를 치우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집을 적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들어요. 한편 우주에선 그림자는 우리 행성보다 달에서 더 어두워요. 지구의 대기가 더 많은 햇빛을 흩뜨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에 가보면 그림자가 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또 달 표면에 갓 만들어진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발자국은 마치 어제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죠? 달에는 물이나 바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발자국을 지울 순 없어요. 그래서 원래 형태로 그곳에 수백만 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뭘 밟을 때 조심하세요. 지구의 핵에는 행성 전체를 덮기에 충분한 금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걸 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귀중한 금속의 높이는 무릎까지 올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다른 많은 귀중한 광물들과 금과 백금을 지구 표면 아래에서 캐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미네랄이 고갈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에는 여전히 그런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있어요. 특히 핵에 가까이 가면 더 그래요. 이건 행성이 형성되는 동안 수많은 운석들이 우리 행성과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그 운석들은 금을 포함한 다양한 광물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땐 지구는 여전히 녹은 상태였고, 그래서 무거운 원소인 대부분의 금이 핵 깊숙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중심핵 위에 위치한 규산염 멘틀은 엄청난 양의 금과 다른 광물들을 가두었어요. 불행히도 지금은 대부분 손에 넣기 어려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지표면 아래 약 2900km와 수천 도의 기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주에 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우주복일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아직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15초밖에 못 버틸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을 잃기까지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산소가 뇌로 가는 걸 멈출 거거든요. 1965년 한 기술자가 실수로 진공 챔버 안에 그의 우주복을 감압시켜버렸어요. 그는 12초에서 15초 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수 없다고 해요. 휴대폰 소유자의 수는 적절한 배관과 위생적인 화장실을 가진 사람보다 많아요. 또 과학자들은 휴대폰이 대부분의 변기보다 10배나 많은 박테리아를 운반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핸드폰을 소독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페이스타임이나 스카이프를 사용하세요? 그게 채팅이나 회의 혹은 그 비슷한 것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웹캠 기술은 아주 합리적인 목표를 가지고 태어났었어요. 1993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 부서 연구원들은 커피포트가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네,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듯 연구원들도 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커피가 필요했죠. 그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커피포트로 가서 커피포트가 비어있는 걸 발견해요. 누군가가 신선한 커피를 만드는 걸 확인하는 대신 그들은 시스템을 달았어요. 이 시스템은 커피포트가 보관된 방의 이미지를 스트리밍했어요. 그때는 1분에 3장씩 찍은 사진이었어요. 포트에 커피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충분했었죠.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연구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것도요.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었죠. 여러분 흰 달걀을 사세요? 갈색 달걀을 사세요? 색깔 말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갈색 달걀이 더 비싼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가격을 조금 더 높여주는 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달걀 껍질 색깔은 영양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두 알 모두 건강에 좋답니다. 갈색 달걀을 낳은 암탉에게 더 많은 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비싼 거예요. 흰 달걀 닭보다 키우는 게 더 비싸니까요. 비용은 소비자에게 반영됩니다. 부엌 냄비와 냄비 손잡이에 구멍이 뚫려 있죠? 우린 주로 이 구멍을 사용해서 주방용품을 캐비넷 문에 수직으로 걸어요. 제2의 사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한 파티를 하려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부엌 카운터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죠. 소스, 숟가락을 둘 곳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숟가락을 냄비 손잡이의 가장자리에 있는 구멍에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스를 다시 저을 때까지 숟가락은 그곳에 안전하게 있을 거예요. 모든 숟가락이 구멍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쉽게 바닥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숟가락이 깨끗할 때 미리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여분의 토핑이 들어간 국수를 테이크아웃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최근에 이사를 해서 모든 접시가 이삿짐 상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이 국수 상자를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토핑이 바닥에 붙었어요. 소스도 골고루 섞이지 않았고요. 우리는 포장 상자로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놓치고 있어요. 상자는 평평하게 접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종이의 가장자리를 잡고 펼치세요. 자, 이제 접시가 생겼죠? 가장 좋은 점은 뒷정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토마토가 채소가 아니라 과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보카도도요. 수박은 사실 딸기류예요. 더 많은 게 있어요. 땅콩은 견과류에 속하지 않아요. 아몬드와 캐슈넛은 다른 거예요. 땅콩 꼬투리는 땅 아래에서 자라요. 감자처럼 수확되죠. 윗부분은 덤불 같아요. 이 맛있는 안주류는 나무가 아닌 땅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견과류로 분류되지 않는 거예요. 당근처럼 흙에서 뽑는 거죠. 다음에 친구들 모임에서 땅콩을 먹을 때 여러분이 들은 이 새로운 사실을 언급해 볼 수도 있겠네요. 또는 땅콩을 먹는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하며 친해질 수도 있겠죠. 음식을 과일이나 채소로 분류하는 건 까다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티셔츠를 발명했는지 알고 있나요? 1940 식료품 카트에는 고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잠바를 카트 안 감자와 양파 한 무더기 옆에다 넣어두고 싶지 않으시죠? 그쵸? 대신에 고리에 거세요. 고리는 카트를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카트 바닥에는 멋진 부분이 있는데요. 카트가 가득 차면 추가 구매를 위해 들어서 장바구니를 달면 돼요. 철로 된 부분을 다 들어서 바퀴 위에 있는 가로 막대기 위에 놓고 편리한 고리로 고정시키세요. 이빨에 귀찮은 시금치가 끼었다면 이 팁을 써보세요. 헐렁한 치실로는 다 꺼내기 힘들 수 있어요. 좀 더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묶으면 돼요. 치약의 줄무늬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마케팅 속임수예요. 70년대 인류 치약 브랜드에서 파란색 줄무늬를 추가해 자신들의 치약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냥 흰색인 치약의 효과도 그만큼 좋아요. 하지만 칫솔에 있는 파란 털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빠지거든요. 파란색이 희미해지면 새 칫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물쇠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본 적 있으세요? 이것에 숨겨진 기능은 녹슬지 않게 물을 빼내는 거예요. 또 자물쇠에 기름을 칠하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열고 잠그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동전 가장자리에 있는 흠은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깎아내고 가장자리를 녹여 새 동전을 만들곤 했어요. 하지만 새 디자인 덕분에 누가 가장자리를 깎아낸 건지 쉽게 알 수 있죠. 여전히 오렌지 껍질을 까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우선 위와 아랫부분을 잘라내세요. 옆면을 잘라 당겨서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크림의 뚜껑에 고상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튜브들은 보통 호일로 밀봉되기 때문에 열려다가 손톱 부러지지 않으려면 뚜껑을 뒤집어서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모든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동그란 판은 평생 탄산음료 제공하겠다는 쿠폰이 있는지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음료를 맛있게 또 탄산을 많게 유지해주죠. 뚜껑은 음료를, 동그란 고무판은 탄산을 보존해주죠. 여러분이 마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만약 펜을 지우려고 지우개에 파란 면을 쓴다면 여러분의 공책은 아마 구멍으로 가득 찰 거예요. 파란 부분은 더 두꺼운 종이에 쓴 뭔가를 지울 때를 위한 겁니다. 종이가 두껍기만 하다면 연필과 잉크도 지울 수 있어요. 머리핀의 홈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면 핀이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늘 머리 가까이 밑쪽으로 있어야 해요. 그래도 느슨해지나요? 머리에 꽂기 전에 헤어스프레이를 머리핀에 바로 뿌려보세요. 많은 유리병에는 대개 바닥에 일종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 유용해요. 엄지손가락을 움푹 들어간 곳에 넣고 부어보세요. 이 기술의 이름은 펀트예요. 지역 커피 판매대에 있는 설탕 스틱들은 새롭고 쉬운 방법으로 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보세요. 가운데를 찢어서 열어보세요. 손가락에 설탕도 안 묻고 종이 조각도 없고 커피도 행복해하네요. 화장솜 팩에는 저런 끈이 달려 있어서 편리하게 화장실 고리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매번 풀고 다시 조이고 할 필요는 없어요. 팩 밑을 보세요. 절추선이 있죠? 조심스럽게 뜯고 쓰면 돼요. 문 손잡이는 보통 놋쇠, 청동 또는 다른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져요. 왜일까요? 항균성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퍼지는 걸 막아줘요. 두어 시간만 지나면 성가신 미생물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손을 씻는 것 잊지 마세요. 병 목이 긴 데엔 이유가 있어요. 병이 아니라 목 부분을 잡으세요. 차가운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요. 지퍼가 2개라니 너무 많은가요? 그럴지도요. 하지만 똑똑한 도난 방지 장치로 유용해요. 그냥 같이 잠그세요. 이제 아무도 여러분의 백팩을 열 수 없어요. 자물쇠가 없나요? 소매치기들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뭐든 끈으로 묶거나 종이클립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옷깃 귀에 있는 그 작은 단추는 넥타이를 자리에 고정하는 데 쓰여요. 넥타이가 뒤로 도망가는 건 원치 않으시죠? 신발 제조업체들은 고객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운동화에는 미리 설치된 특수 반물집 시스템이 있어요. 굉장한 걸로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운동화 위에 있는 여분의 구멍들을 말해요. 신발끈을 뒤로 끼워 여분 구멍에 고리를 만들어 봐요. 끈을 교차해서 고리를 통과시켜요. 이제 발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게 끈을 아래로 당겨요. 이제 뛰어요. 가방, 신발, 심지어 간식을 살 때도 실리카 겔 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과한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신발이 약간 축축할 때마다 밤사이 그 안에 몇 개의 젤팩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은 여지껏 샴푸를 잘못 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요지는 이거예요. 머리에 바르지 말고 뿌리에 바르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만든 거품이 머리로 흘러내릴 거예요. 공책 여백은 여분의 메모를 하거나 이모티콘 그리기 연습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일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되었죠. 사람들은 배고픈 쥐가 주변에 많이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쥐들은 종이를 갉아먹어 사람들이 공책에 적은 것을 갉아먹곤 했죠. 배고픈 설치류에게 뺏기지 않게 사람들로 하여금 메모를 가장자리에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라고 알리기 위해 여백선을 만든 거예요. 솔로컵은 모든 바베큐 파티의 핵심이죠. 하지만 이 빨간 컵들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져요. 액체를 재는 데 쓸 수 있어요. 밑에 줄은 30ml, 두 번째 줄은 148ml, 그리고 세 번째 줄은 355ml